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 SA 임상배라고 하고요. 오늘 적은 인원으로 대용량 데이터 엔지니어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짧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적은 인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이트 고객사 나가보면 적은 인원이 아니고 현실은 좀 부족한 인원이죠. 제가 저희가 갖고 있는 생성형 AI 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과 인원 부족에 쫓기는,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 쫓기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그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만나보면 항상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느라 굉장히 힘드시고,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신규 과제들을 또 진행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굉장히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더 비용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변환 단계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예전에 RDBMS에서 SQL 나왔을 때 선언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정의만 하면 그 정의된 내용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는 DBMS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 자체를 정의만 해주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툴링 관련된 거는 다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 이외에 ML 관련된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타 클라우드 기반이나 온프렘 기준으로 연계해야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API 기준, 이것들을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 델타 라이블 스테이블 그리고 워크플로우스라는 두 개의 서비스로 해당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브릭스 IQ라는 용어는 오늘 기술 세션 들으시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실 거고, 데이터브릭스 IQ라는 내용을 별도로 한 세션이 또 마지막 트랙 1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델타 라이브 스테이블 그리고 워크플로우스라는 것도 이 데이터브릭스 IQ라는 우리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지능형 엔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1달러의 버짓이 있다,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ETL 서비스인 델타 라이브 스테이블을 쓰시면 0.96달러에 10억 행의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 10억 개 행은 TPC DI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관련된 벤치마크 결과서를 저희 기술 블로그에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데이터브릭스에서 고객사를 만나 뵙고 실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주요하게 세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들은 비용, 성능, 그리고 최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성능과 품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든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고민을 하고 있고,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도전 과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했던 TPC-DI는 ETL, 그러니까 정보계에서 ETL 처리를 위한 산업계의 표준 벤치마킹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스케일 팩터 5,000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테스트했던 이 TPC-DI라는 벤치마크는 가상의 스키마, 가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실환경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TPC-DI 테스트를 모두 수행했다라는 것은 실세계에서 EDW에서 ETL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대그가 그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더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DLT라는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만 선언을 하시면 그 선언된 거를 어떤 덱으로, 어떤 순서로, 어느 구간은 병렬로, 어느 구간은 시퀀셜하게 해당 덱을 수행해야 될지 DLT라는 서비스에서 지능형으로 판단을 하고 순서를 보장하면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능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브릭스가 갖고 있는 이전의 서비스들, 스파크 스트럭처 스트리밍으로 노트북 기반으로 개발했을 때는 저 각각의 단계를 개발자분이
지금 하시듯이 각각의 단계를 다 매뉴얼하게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비용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브릭스가 어떻게 DLT라는 서비스에서 도움을 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기 베이스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스파크 스트럭처 스트리밍으로 동일한 TPC DI 테스트를 한 거고요. 옆에 보시는 좀 더 색깔이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DLT라는 저희 서비스 가지고 테스트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로직이지만 런타임을 다르게 해서 돌린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LT가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온 건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워크로드 상황에서 2배 정도의 더 나은 시스템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이 2배로 빨라졌다라는 것 플러스 예전에 사람이 한 땀 한 땀 데이터 엔지니어가 작업했던 내용을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 저 대글을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알아서 그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성능 차별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톤이고, 두 번째는 더욱 강화된 오토스케일링이고, 세 번째가 델타 레이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아파치 스팍이 갖고 있는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아파치 스팍은 아시는 것처럼 JVM 기반으로 컴파일된 스칼라 코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팍이 이미 충분히 빠르지만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C++ 기반으로 스팍의 실행 엔진을 다시 코딩을 했고, 이 코딩 엔진은 어플리케이션에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고치지 않고 런타임에 포톤이라는 것만 이네이블해도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내도록 되어 있고, 이미 글로벌하게도 검증되어 있고 국내 고객분들도 저 포톤이라는 걸 이네이블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상된 오토 스케일링이에요.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회사에서 허용한 자산을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스트리밍 처리를 할 때 실제 클러스터의 유틸라이제이션 플러스 내가 스트리밍 처리되는 그 워크로드에 대한 백로그도 필요한데, 예전에 오토스케일링은 그것까지 활용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DLT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지 레벨에서의 델타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트랜잭션을 보장할지, 이 데이터에서 품질은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를 저 델타 레이크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데이터 처리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 다운스트림에서 소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없다면 결국에 데이터 재처리를 해야 되고,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TPC DI를 가지고 10억 개의 행을 0.96달러에 하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TPC DI에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버그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DLT라는 서비스로 저희도 해보면서. 근데 저희도 예전 방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버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DLT에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품질 관련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니까 특정한 대책기를 쓰는 데서 0.1% 미만의 데이터가 생성기에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0.1% 미만이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런 버그를 또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따 데모 보여드리면서도 하나 저희 버그도 찾았거든요. 제가 그것도 한번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에 대한 대답이고, 델타 라이브 스테이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스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DLT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L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QL이나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연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SQL이 코딩량이 적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SQL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정을 해보죠. 오늘 당장 신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신규 과제는 특정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근실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인제스션이 되고 있고 이 인제스션 된 거를 우리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스템에다가 적재를 하면서 뒤에 보통 이제 DW 테이블, 마트 테이블 이렇게 클렌징하고 애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집계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규 과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제를 할 때 얼마만큼의 코드량이 필요한지, 코드량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업무가 많고 그리고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스트리밍 해놓고 프롬해서 클라우드 언더바 파일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한 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 한 줄이 가진 의미는 특정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보고 있다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신규로 도착한 파일을 인지를 해서 예전에 이미 처리했던 건 중복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파일만 데이터 중복 없이 델타 레이크 포맷으로 적재를 해주는 거예요. 저 한 줄로 기존에 매뉴얼하게 작업했던 체크포인트 작업이나 내가 어디까지 올렸어야 됐지 뒤에 데이터 중복 생기면 다시 또 컴퓨팅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없어집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앞단에서 신규 데이터가 왔고 그거를 스트리밍하면서 신규 데이터만 뒤에 흘려지면 다운스트림 쪽에서 실체화된 뷰, M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계 데이터를 끊임없이 신규로 다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스트리밍 테이블 그다음에 M뷰라는 걸 통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 그리고 완전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기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배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가 있고 실제 분석하시는 분은 개발하시는 분은 업무를 오직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인프라에서 어떤 식으로 돌리고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는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셀프 힐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DLT라는 서비스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파크 스트럭처 스트리밍에서 없었던 기능을 DLT라는 데 안에서만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천천히 변경되는 테이블, SCD 테이블에서 특히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한 대응을 CDC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이 기준치를 준수하는지 위배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얼만큼의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견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클릭 한 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토 스케일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브릭스가 메달리온 아키텍처라고 해서 원천 테이블 러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는 브론즈 그리고 이 브론즈가 클렌징 되어 있는 실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ODS나 DW 영역 그리고 집계가 되어 있는 마특성 영역까지 데이터가 쭉 흘러갈 때 이 DLT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자동화된 운영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부분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데이터 퀄리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밸류 애드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코드 SQL로 되어 있는 간단한 코드를 보시면 내가 신규로 되어 있는 파일만 인지를 해서 그걸 스트리밍해서 다음에 던져줄 거고 그 다음에 던져주는 그 브론즈성 테이블은 소스와 1대1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브론즈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실버한테 줄 때 별도 연산을 하셔도 되고 실버 쪽에서 데이터 클렌징 관련된 기존의 트랜잭셔널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코드성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더 인핸스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데이터 품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하고 있어요. 데이터브릭스의 모든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고 파일셈 어떻게 보면 파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마치 우리가 예전에 RDBMS에서 했듯이 데이터의 컬럼에 대한 품질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값은 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특정한 값 범위에 있어야 된다, 특정한 값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활용을 하실 때 제한된 버짓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스파크 스트럭처 스트리밍은 지금 보셨던 내용 중에서 시스템에 대한 스파크 익스큐터의 시스템의 유틸라이제이션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유틸라이제이션 모니터링을 하면 실제 걸리는 작업의 부하에 관련된 매트릭까지는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이 부분이 스파크 스트리밍에서 개선이 됐고, 이 개선된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 매트릭을 가지고 좀 더 향상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델타 레이크가 머지문 같은 걸 통해서 CDC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 스트리밍 측면에 있어서도 CDC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Apply Change Into라는 API를 파이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SQL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보통 CDC 작업을 하시다 보면 순서가 뒤엉켜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릴리즈가 되어 있지 않은 신규 기능이고요. DLT 서비스는 예전에 노트북 기반으로 개발하실 때 래플처럼 내가 쓰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작업을 흘려야 되는 대그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짠 DLT 코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시성을 보기 위해서 별도 DLT의 모니터링을 띄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노트북 하나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자 편의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프라이빗 프리뷰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릴리즈가 되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DLT 파이프라인 노트북 안에서도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DLT와는 별도로 저희가 작년에 아키온이라고 하는 CDC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내장형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 아키온이라는 회사는 각종 SaaS 서비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SaaS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온프라미스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CDC를 직접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이 기능도 프라이빗 프리뷰로 시작을 하고 있고, 첫 번째 티어는 SaaS형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DLT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데모를 좀 설명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DLT 데모는 여러분들도 데이터브릭스를 디플로이 하시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별도의 데모 파이썬 패키지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과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는 거, 그리고 DB에서 배치로 내린 거, 기존에 우리가 코드성으로 갖고 있는 그런 차원 테이블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내가 중간에 정제 과정을 거치고 실제 분석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집계된 테이블 형태까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 보는 거고, 이걸 보시면서 과연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이 전체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보시면 데이터브릭스 환경이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브릭스의 DB 데모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거를 인스톨을 하시면 내가 어떤 데이터브릭스 기능을 테스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을 우리는 같이 볼 거고요.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로더라고 자동으로 적재해주는 부분, 그리고 요즘 개발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DBT 관련된 부분, 오늘은 전체 그 DLT의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한 거를 여러분들도 오늘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디플로이 트라이얼 같은 거 해보시고 지금처럼 해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는 데이터 제너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데모는 15초마다 10만 건의 데이터를 300번 쏟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저런 파라미터를 먹여놓고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특정 오브젝트 스토리지 위에 오늘 해볼 거는 3가지 위치의 데이터가 쌓일 거고, 저 15초마다 10만 건씩 300번을 루프 돌면서 하는 애가 가장 중요한 신규 트랜잭션 데이터가 들어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3 위치가 되어 있고, AWS 콘솔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저 3가지 위치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러 언더바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15초마다 10만 건씩의 데이터가 반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발생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미 데이터 만드실 때도 저 트랜잭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DLT가 실제 워킹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실제 DLT가 지금 컴퓨팅을 하고 CPU를 태우면서 데이터를 흘리고 있는 거고요. 저 앞에 있는 스트리밍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실시간으로 오는 파일을 자동으로 인지해서 이거를 뒤에 있는 다운스트림으로 보내는 거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하는 역할이 내가 실버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계된 테이블 안에 좀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트북 화면이고요. 크게 데이터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쓸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 하나는 15초마다 10만 건씩 파일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 계층은 오토로더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고, 브론즈 계층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파일즈에서 아까 그 AWS 콘솔에서 보셨던 경로를 지정하시고, 나는 지금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올 거라고 저기까지만 하시면 신규 파일을 자동으로 인지해서 스트리밍 테이블로 뒤에 다운 스트리밍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레거시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부분들, 또 지금 클라우드, 만약에 이제 레거시 테이블에서 오는 게 뭐 1단위 배치나 위클리 배치에서 파일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걸 이제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실버 테이블에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실렉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렉션을 할 때 여기에 품질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에 저기에다가 특정 컬럼은 뭐 언제 이유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 특정 컬럼은 양의 값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위배가 됐을 때 나는 이 행을 받지 않겠다, 혹은 위배가 되더라도 우선은 받겠다, 디폴트는 허용을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페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뒷단에 있는 게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단순한 SQL문, 단순한 크리에이트 테이블 시타스 문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표준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노트북 하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돌아갈 때 데이터 품질 관련돼서 보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실패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익스펙테이션을 인버스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조건을 위배해서 쌓이는지도 수집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집계된 테이블도 지금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한 281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281만 건 정도 들어있는데, 데이터 흘리고 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 생성되고 있고 수집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살펴보니까 한 이제 380만 건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저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션 레벨의 파이프라인을 바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품질 관련된 정보들이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모니터링 작업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서 저런 시각화 관련된 정보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원천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쭉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그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오늘 데모를 준비하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특정한 익스펙테이션이 한 건도 예외 없이 모든 수행에서 100% 다 오류가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 제가 저거를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서 발견을 했고, 조금 더 안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서 URL 가보니까 실제 100%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상태로는 정확한 데이터처럼 보이는데 저희 익스펙테이션에서는 100% 실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나중에 저랑 똑같이 설치하시면 똑같이 고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 넥스트 페이먼트 데이트라는 게 들어있는데, 저게 뭐 2024년 이렇게 찍히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스키마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익스펙테이션을 저희가 처음에 짤 때 데이트 타입으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실패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다시 투데이트로 해서 데이트 형식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 데이터 품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워크플로우 관련된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워크플로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시는 에어플로우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서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기능 자체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에어플로우 환경을 위해서 인스턴스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별도 매니지 서비스를 쓰실 때는 비용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그냥 내장형 기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각각의 타스크에 맞게 타스크를 정의를 하고 그 타스크에 최적화된 클러스터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타스크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T부터 시작해서 SQL, 저희 일반 노트북 다 지원하고 있고 타스크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 if else 컨디션 하는 부분까지도 최근에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디플로이 하시고 나면 로컬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북 코드들을 쭉 정리해 놓을 수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말고 CI/CD 연계해서 Git 프로바이더를 지정을 하시고 해당하는 Git에 최종 커밋된 코드를 연계를 해서 수행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스크 정의하고 이 타스크가 끝나고 뒤에는 두 개가 패러렐하게 돌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엔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에어플로우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인 그런 도구라고 하면 데이터브릭스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코딩을 잘 모르시더라도 일반 분석가 분이 IT의 도움 없이 내가 짠 코드를 내가 허락된 버짓 안에서 자유롭게 돌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고 계신 에어플로우와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브릭스 오퍼레이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어플로우를 전사표준으로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데이터브릭스 내에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비슷한 작업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브릭스의 거의 모든 기능은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씩 다른 잡을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나 10개까지는 웃으면서 하지만 50개, 100개 하라고 하면 좀 얼굴 관리,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파이썬으로 굉장히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틀린 정보만 메타데이터로 기록을 하시고 그거 읽으셔서 파이썬으로 루프 돌면서 내가 해당되는 작업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동일하게 생기지만 다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10개, 100개의 작업을 그냥 REST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운영하시거나 대용량 개발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를 나중에 쓰고 계시고 혹은 지금 쓰고 계시다면 아마 저 REST API를 쓰시면 퇴근을 훨씬 일찍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API를 저희가 문서를 퍼블릭하게 오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이 부족한데 문제는 충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한된 버짓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브릭스가 항상 고민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린 DLT라는 서비스, 워크플로스라는 서비스가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LT라는 서비스는 이미 업계 표준 벤치마크, 1TL 벤치마크인 TIPC DS를 가지고 스케일 팩터 5,000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스파니스턴스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0억 행을 처리하는데 데이터브릭스 비용 그리고 관련된 그런 클라우드 비용을 합쳐서 0.96불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DLT라는 서비스 자체는 우리가 개발하시는 분은 로직에만 집중하시는 거야. 아까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되어 있는 거에는 어떤 인프라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장애 대응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내 목적이 뭔지만 명시를 하시는 거고요. 그 짧게 있었던 몇 개 행을 가지고 우리는 곧바로 프로덕션 레벨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고
내장형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워크플로우스도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